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투자가 쉽긴 한데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파트 투자가 쉬운 이유는 상가나 토지에 비해서는 있죠.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는 가장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여기 글에 나와 있듯이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이 있죠. 사이클이 있으면 지금 내가 아파트 시장이 상승 흐름을 탔다, 아니면 하락 흐름을 탔다, 이 방향성만 알면 있죠. 우리가 뭐 투자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역세권이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됩니다만, 일단은 지금 상승 기조냐 하락 기조냐 아니면 보합이냐 대시 하락이냐 대시 상승이냐, 큰 흐름만 우리가 알면 아파트 투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보합인 상태는 어떻게 하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자기가 있죠. 지금 구매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구매를 하고 나서 최소 5년 이상 이렇게 살 생각이 있다. 뭐 5년 이상 10년 정도 살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있죠. 무주택자분은 최고 실거래가 대비 갭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면, 즉 호가가 이전의 최고 실거래가와 갭 차이가 좀 작은 그런 곳에 매수를 해가지고 5년 혹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신다고 생각하면 뭐 큰 무리가 없죠. 그래서 보통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봤을 때, 시간 축상에 봤을 때 이것이 사이클을 그리는데 우상향이다, 뭐 이렇게 사이클을 탄다 이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단기간에 지금 매수하게 되면 1, 2년은 힘들지 몰라도 한 5년 정도, 뭐 10년 정도, 뭐 10년은 길다 하더라도 5년 정도의 그 정도의 이 기간으로 봐서는, 거시적으로 봐서는 이게 상승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렇게 봐서는 뭐 무주택자분은 뭐 언제라도 구매하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게 있죠. 조금이나마 좀 저렴하게 바닥에서 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꼭지를 알 수 없고 바닥을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닥인 줄 아는데 매수하고 나니까 지하 1층이더라, 지하 2층이더라 이렇게 되죠. 근데 꼭지인 줄 알고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실제 아파트에는 꼭지가 없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투자가 쉬운데, 자, 방향성만 알면 되는데 왜 어렵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겁니다. 아파트 투자는 투자가 쉽지만 않은 이유가, 자, 패턴이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 12년 그 이전으로 가게 되면 2002년, 3년 2002년, 3년 그때 상승기조가 한번 있었죠. 그리고 2013년 그때부터 또 상승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떻게 보면 뭐 큰 상승기조에서 작년 22년이 가파른 상승기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02년, 3년, 그리고 2012년, 13년, 그리고 2017년, 그리고 2020년 이렇게 봤을 때 아파트 상승 그 어떤 원인이라든지 신호가 다 달랐다 이거죠. 패턴이, 동일한 패턴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상승 대세 상승인지 하락인지 우리가 그 감을 잘 못 잡는다 이거죠. 특히 과거의 상승 그 패턴에 익숙한 사람은 이번 2020년도 하반기 상승장에 좀 늦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아파트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내가 평소에 가까이 지내는 중개사분도 여러 알아야 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SNS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굳이 부동산 중개 하시는 뭐라고 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호나 흐름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게 아니고 9시 뉴스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소시민은 과연 저게 신호인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패턴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저금리 유동성이 많이 시중에 풀렸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게 아무래도 유동성인데, 유동성 못지않게 있죠. 물론 서울, 경기도와 지방은 그 상승 기조가 원인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만은,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토지보상금이 풀렸는 게 제가 볼 때는 한몫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2020년 초반에 혹은 한 2월달, 3월달 혹은 한 6월달, 5월달 타 지역에서 대구 지역으로 이렇게 투자가들이 들어왔다. 그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런 투자가는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도 이번에 2020년 하반기에 대구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게 대구 전역에 풀렸던 토지보상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좀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물론 가장 큰 요인은 기준금리 인하가 가장 컸습니다만은, 거기에 기름을 부어는 그런 격이 토지보상금이 상당수 풀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타구에서 중구, 달서구의 가격 상승이 수성구의 B급지보다 가격을 더 치고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안전한 수성구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그래서 여하튼 간에 과거 2012년 13년도에 대형 평수가 주도한 시장에서 이번에는 국민평형이 주도하는, 수성구가 주도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바뀌었다. 그 트리거는 타구의 대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타구의 대장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는 기준금리와 더불어 토지보상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되면 2021년도에 지금 상승을 할지 하락할지 보합을 계속 유지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신호를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동산 투자에 비해 가지고 아파트 투자가 다른 부동산보다는 쉬운 이유는 신호만 우리가 잘 읽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신호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된다. 이 신호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정부의 대책이 과연 상승 기조를 타는데 원인을 제공할 거냐, 아니면 대세 하락장으로 가는 어떤 신호인가, 그것을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2월 4일 대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혹은 역세권 주위에 있죠. 이사를 이렇게 계획했던 사람도 매수자가 잘 붙지를 않죠. 만일 매수하게 되면 2월 4일 이후로 매수를 했는데, 그 지역이 만일에 정부에서 이번 2월 4일 대책으로 해당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현금 청산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매수자가 붙질 않는다. 그러면 매수자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전세 수요로 돌아서지 않겠나, 이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전세 가격은 또 올라가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2월 4일 이것이 지금 상승 기조냐 하락 기조냐에 대해서 어떤 신호로 작용하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그렇게 시장에 안정적인 신호를 보내지는 못한다 하는 게 대체적인 전문가의 시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까지 수많은 대책 중에서 공급 대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실제 입주할 만한,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걸 입주할 만한 그런 대책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급은 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2월 4일 대책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안정에 어떤 신호를 주기보다는 좀 더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내성만 키우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대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시각이 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과연 의지가 어느 정도 강한지에 따라 가지고 또 상황은 다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부동산 투자 중에서 아파트 투자 쉽지만 다른 투자에 비해서는 쉽지만 않다, 이런 주제를 한 이유가 방향성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 그런데 시장의 신호라든지 아파트가 상승 혹은 하락하는 그 패턴은 늘 다르다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늘 신호를 감지하고 신호를 주시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짧게나마 아파트 투자 방향성과 그리고 패턴 그리고 신호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 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